초대박 터진 설 특집 방송 시청률 순위 김영웅, 정동원 콘서트 무비와 2,000원 KBS까지 신기록 터졌다. 종편사 방송 3사 합해 난리난 진짜 이유. 2025년 설 특집 방송이 큰 화제를 모으면서 시청률 순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명웅과 정동원의 콘서트 무비와 2,000원의 KBS 방송까지 방송사들이 다양한 특집 프로그램을 내보내며 신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설 특집 방송에서 이명웅의 콘서트 무비는 예상 외의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고 그의 팬층이 매우 두텁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정동원도 콘서트 무비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팬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2,000원의 KBS 방송은 그동안의 기대를 뛰어넘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방송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종편사 방송 3사의 프로그램도 큰 인기를 끌며 시청률 순위를 흔들었습니다. 이번 설 특집 방송이 난리난 진짜 이유는 바로 출연자들의 인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명웅, 정동원, 2,000원 등 각기 다른 개성과 매력을 지닌 스타들이 출연하면서 많은 팬들이 이 프로그램들을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들의 팬층은 매우 열정적이며 이들이 출연하는 방송은 항상 높은 시청률을 기록해왔습니다. 이들의 콘서트 무비와 KBS 방송에서 보여준 무대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설날 특집 방송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인기를 끌었으며 이는 전체 시청률 상승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 설 특집 방송에서는 각 방송사들이 특별한 기획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내보냈고 그 결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종편사 방송 3사는 대형 스타들의 출연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통해 큰 인기를 얻었으며 이는 방송사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킨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이명웅과 정동원의 콘서트 무비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팬들과의 교감을 통해 특별한 의미를 더했고 이를 시청한 사람들은 그들의 매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00원의 방송 역시 그가 가진 독특한 매력과 안정적인 진행으로 큰 호평을 받으며 그의 인기와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방송사들이 이처럼 특별한 기획과 출연자들을 통해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은 그동안의 팬층과 스타들의 인기를 잘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설 특집 방송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이런 특별한 프로그램들이 더욱 큰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연말 연시에는 스타들의 활약을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송들이 큰 인기를 끌며 시청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29일 설날을 맞아 이명웅과 정동원, 2,000원의 트로트 경쟁이 펼쳐졌다. 이명웅은 29일 오후 6시 50분 TBC의 HOSUN을 통해 콘서트 실황영화 디명웅의 I'm Here로 더 스타디움을 공개했다. 지난 2024년 5월 약 10만 명의 영웅시대와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하늘빛으로 물들인 이명웅의 첫 스타디움 입성기를 다룬 영화다. 공연 실황영화 최초로 IMAX와 스크린X 특별관 동시 개봉을 확정한 건 물론 35만 관객 돌파와 역대 공연 실황영화 누적 관객 수 1위라는 엄청난 기록도 세웠다. 오직 이명웅만이 선보일 수 있는 다채롭고 화려한 무대의 향연은 물론 초호화 무대 연출, 생생한 밴드 사운드, 메가크루 퍼포먼스 등 현장의 열기를 더한 것에 더해 이명웅 제작진의 비하인드 인터뷰까지 공개하면서 재미를 더했다. 이날 방송은 1부가 4.8%, 2부가 4%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명웅의 저력을 확인하게 했다. 정동원도 같은 날 ENA를 통해 정동원 스페셜 콘서트 성탄총동원을 방송했다.
정동원의 첫 번째 콘서트 실황영화 정동원 성탄총동원 더 무비가 설 연휴를 맞아 특별 편성된 것으로 TV 최초 공개로 많은 팬들의 기대를 모았다. 영화에서는 지난 3년간 전석 매진됐던 금학회, 성탄총동원 등의 연말 콘서트 하이라이트 무대를 중심으로 팬과 함께 성장해온 정동원의 여정을 담았다. 뱃놀이, 물망초, 여백, 독백, 영원 등 히트곡들을 비롯해 나는 음악우 등 뮤지컬 넘버들까지 노래뿐만 아니라 댄스, 악기 연주 등의 다양한 퍼포먼스 곁들여 생생한 현장감을 더했으며 다채로운 음악들로 설 연휴 안방을 콘서트장으로 탈바꿈시켰다. 뿐만 아니라 무대 뒤의 비하인드 스토리와 인간 정동원의 성장을 보여줘 팬들의 박수를 받았다. 특히 마지막으로 송출된 인터뷰 영상에서 정동원은 영화를 통해 항상 콘서트 영상을 남기고 싶었다. 우주총동원과 저의 하나의 추억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디 가서 나 정동원 팬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부끄럽지 않게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앞으로도 쭉 열심히 활동하고 멋있는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다 라며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깜짝 메시지를 전했다. 이찬원이 단독 MC로서 진행을 맡았던 KBS 설 특집 트롯대잔치 더 컬러를 향한 관심도 뜨거웠다. 트롯대잔치에는 단독 MC 이찬원을 비롯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정상 트로트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풍성한 무대를 펼쳤다. 시청률은 닐슨 코리아 전국 기준 6.6%를 기록하며 설 연휴 방송된 전체 예능 프로그램 중 시청률 1위에 올랐다. 이 이틀간 10만 명이 이명웅 설 안방서 감동을 다시 한번. 이명웅의 라이브 공연 취재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점을 꼽으라면 단연 부드러운 중저음 미성일 것이다. 국내에선 폐부를 찌르는 절창과 자유자재로 고음을 꺾어내는 것이 전륜한 트로트 가수의 최고 조건처럼 꼽혀왔다. 하지만 이명웅은 2020년 TV조선 내일은 미스터 트롯 시즌 1에서 그런 편견을 깨는 담백한 음색으로 우승을 거머쥐었다. 단 한 치의 과함도 없이 끄듬을 깔끔하게 처리하는 그의 창법은 록댄스 힙합 포크 재즈 등 다장르를 오가면서도 흔들림 없는 라이브를 펼치는 비결이다. 지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명웅을 주제로 열린 한국대중음악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선 삼키는 듯한 절제된 감정 처리와 창법, 진정성 있는 가사 전달력 쥐로를 주는 편안한 음색 등이 영웅시대, 지명웅 팬클럽명, 열풍의 본질로 꼽혔다. 이명웅 콘서트의 관객 연령대가 10대부터 90대까지 고르게 퍼진 이유와도 상당 부분 일치할 것이다. 29일 수요일 오후 6시 50분 TV조선에서 방영하는 설 특집 영화 지명웅 아임 히어로 더 스타디움은 그런 이명웅의 목소리가 어떻게 완성돼 왔는지를 내밀하게 엿볼 수 있는 기회다. 지난해 5월 트로트 가수 출신 최초로 서울 월드컵 경기장 단독 공연 입성 기록을 만들기까지 약 1년 준비 기간을 세세하게 담은 콘서트 실황 영화. 이 영화가 TV 방송에선 처음으로 공개된다. 이명웅의 상암 공연은 진행 당시 이틀간 관객 10만 명이 몰렸다. 앞서 대구,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22만 명 팬을 만나고 온 그의 전국 투어의 종지부를 찍는 순서. 그만큼 대기 인원만 5만 명을 찍으며 표를 잡기 어려웠단 후기가 속출했다. 영화는 이명웅도 팬들만큼 상암벌 입성을 간절히 원했음을 22대의 시네마틱 카메라로 샅샅이 비춘다. 오랜 축구 팬이었던 그는 서울FC 홈구장인 서울월드컵 경기장의 잔디 훼손을 막기 위해 그라운드 좌석 판매도 포기한다. 무대에선 공연장 빌리기 정말 힘들었다는 짤막한 소감으로 대체됐던 그 과정이 영화에선 수백 명의 제작진과 수차례 회의로 고뇌하는 이명웅의 모습들로 설명된다.
임영웅과 공연을 만드는 사람들과 공연 당일 비화들은 이 영화를 일반적인 라이브 현장 녹화 DVD에 그치지 않게 만드는 특색점이다. 노래 돈기의 작사가 김이나, 공연 안무를 담당한 댄서 립제이 등 유명인뿐 아니라 곳곳의 현장 스태프들까지 모두 주요 인물처럼 다뤄진다. 안내 요원이 좌석까지 고령 관객을 업어다 줬다와 같은 미담이 왜 유독 임영웅 공연에서 속출했는지 알게 된다. 연출을 맡은 조우영 감독은 이 영화는 단순한 콘서트 기록물이 아닌 한 음악가가 어떻게 꿈을 이뤄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다. 영화의 첫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공연 일기처럼 이어지는 임영웅의 독백은 이미 그의 공연을 본 사람들뿐 아니라 곧 볼 사람들에게도 이 영화를 추천하는 이유다. 제 성공은 저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을조리는 그의 다음 말은 그간 대중이 가장 사랑해온 임영웅의 모습을 상기시킨다. 저는 단 한 번도 임영웅이 있기에 영웅시대가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영웅시대가 있었기에 저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전 영웅시대가 만들어주신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395 요한나 제외 단톡방 있었다. 유퀴즈 사건 후 왕따시키는 방 네게스 이슈 28일과 29일 강명일 MBC 노동조합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오요한나 사건의 보도를 이어갔다. 강명일 위원장은 오요한나와 날씨 중계 현장에서 같이 방송하고 중계차에서 얘기를 했던 경험이 있다. 젊고 활기차고 생기가 넘치는 기상캐스터로서 MBC의 큰 자산이었다라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지난해 9월 15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운의 사고가 있었다. 당시 사고가 나고 숨졌을 때 바로 신고가 들어와서 MBC에 부고가 뜨고 이래야 하는데 전혀 뜨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오요한나의 유서가 발견됐고 그 내용에 따르면 선배들이 계속 교육을 시키고 지각을 했다고 꾸중하고 남아서 정신교육을 시키고 버럭버럭 훈계했다. 보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비판했다. 강 위원장은 사망 전인 9월 6일에도 1차로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도 MBC 내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라며 오요한나가 이때 안면에 부상을 입었는데 동료 아나운서한테 방송을 부탁하면서 일주일 동안 방송을 못했고 그 다음 일요일에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연 기상 파트나 기후환경팀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까? 몰라서 이 부분을 보도국에 얘기를 안 했다는 걸 그대로 믿어야 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MBC가 이 사실을 인정한 게 지난해 12월 초인데 당시 보도가 나올 때도 직장 내 괴롭힘이나 유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유족의 말을 빌려 오요한나 씨가 1년 동안 받은 월급 명세서에 찍힌 돈은 1,600만 원이다. 한 달에 130여만 원을 받고 새벽에 나와서 일을 했다. 잠을 못 자고 생체 리듬이 바뀌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직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해서 더 놀라운 사실은 유퀴즈 사건 이후 기상캐스터 6명 단톡방이 오요한나와 그의 동기까지 2명을 제외한 4명으로 따로 단톡방이 만들어졌다. 2명을 왕따시키는 방을 만들었다고도 전했다. 앞서 공개된 고인과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과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가해자는 고인이 TVN 예능 유퀴즈 온 더 블럭 제작진으로부터 섭외 요청을 받자 너 뭐 하는 거야? 내가 유퀴즈 나가서 무슨 말 할 수 있어? 라는 고인을 비하하는 내용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위원장은 MBC라는 방송국이 으리으리하고 제일 큰 방송국이 아니냐. 그러면 제일 큰 방송국답게 사람을 대하고 고용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썩을 대로 썩어갔고 이렇게 해서 무슨 보도를 하느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9월 오요한나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28세. 당시에는 사인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한 매체는 고 오요한나의 휴대전화에 원고지 17장 분량의 유서가 발견됐다고 보도돼 충격을 자아냈다.